자, 6절 리포와 피포 컬렉션 살펴볼게요. 자, 리포 같은 경우는 후입 선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병이 하나 있죠. 이제 병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객체를 넣으면 이제 제일 아래쪽부터 이렇게 깔리죠. 자, 이렇게 이제 쌓이는 구조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맨 마지막에 넣은 것을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는 리포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피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입선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 그림 보세요. 자, 그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파이프 형태의 이제 구조에서는 먼저 들어온 놈이 앞에,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넣을 때와 빼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넣을 때는 이쪽에서 넣었다 그러면 뺄 때는 여기서 빼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피포 구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포 구조는 이렇게 쌓이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스택 구조라고도 합니다. 스택. 이렇게 쌓이고 있다가 여러분이 뺄 때는 위에서부터 빼는 이런 구조를 이제 스택 구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처럼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이런 파이프 형태의 구조는 이제 Q라고도 합니다. Q. Q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스택하고 Q하고 이 용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택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자바 메모리 영역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매수도 영역, 그 다음에 스택 영역, 그 다음에 힙 영역. 그럼 그때 스택하고 이 스택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로 가냐면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는 146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가 스택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게 되면 이게 이제 스택 구조처럼 보이죠. 밑은 막혀 있고 위에는 뚫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안에 이제 저장되는 객체가 뭐냐면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 색깔을 좀 다른 거게 한번 해보죠.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가 자, 이렇게 밑에 깔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깔리죠. 위에 쌓이죠. 그죠? 깔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들어온 놈이 밑에 깔리고 이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위에 이제 쌓이는 구조죠.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제거할 때는 위에 거부터 제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택 구조를 갖고 있고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레임의 구조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역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스택 모양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밑은 막히고 위에는 뚫려 있죠. 자, 그러면 변수들이 여기에서 이제 쌓이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변수가 선언되면 이제 여기에 깔린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들이 이제 선언이 되면 여기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변수가 이제 제거될 때는 이제 위에 거부터 제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빨간 부분에 들어가는 이 프레임이 뭡니까? 그리고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변수들은 뭡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코드를 좀 작성을 해서
이해를 좀 시켜볼게요. 자, 어떤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 메소드 안에 내가 A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시켜요. 그 다음에 B라는 메소드를 호출시켜요. 자, 요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A라고 하는 이 메소드 호출 하나가 프레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메소드 또 호출했죠, 그죠? 자, 또 프레임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할 때 이 A 호출은 하나의 프레임으로 저장이 되고 B도 하나의 프레임으로 저장되는데 얘가 먼저 호출됐기 때문에 얘는 밑에, 얘는 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스택에 쌓입니다. 자, 그럼 이제 A를 내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void A. 자, 여기 안에 int x는 1, int y는 2. 이렇게 자,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void b. 자, int 뭐 여기도 x라고 여기는 x라고 좀 구분을 하죠. 자, int z는 뭐 3, int y는 4.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 메소드가 있다고 보자. 그럼 여러분 A라고 하는 걸 호출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로 가서 여러분 이거 실행하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B를 호출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서 얘를 실행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이들 변수는 어디에 생성되냐 이거예요. 아까 요거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이 프레임 안에서 X와 Y가 선언되고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X가 여기에 깔리고 Y가 여기 위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이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런 식으로 X와 Y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호출은 바로 요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 안에 여러분이 Z와 Y가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 Z가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 Y가 생성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순서는 이 프레임 자체가 이제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서는 요 위에 있는 것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Z도 그 다음에 없어지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소드 호출별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그 프레임 안에 이제 선언된 변수도 이와 같이 스택 구조로, 리포 구조로 이렇게 저장됐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여러분이 변수들이 이제 저장되었다가 제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스택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런 리포 구조를 이제 스택 구조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피포 구조를 Q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Q 이야기는 어디서 한번 나왔어요? Q 이야기는 14장에서 나왔어요. 다시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스레드 풀 하면서 여러분 스레드 풀은 작업 Q에 있는 작업을 하나씩 꺼잡아 와서 이제 스레드에서 처리한다라고 우리가 학습했었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왜 작업 Q라고 불렀을까? 왜 Q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먼저 처리 요청한 놈이 앞에, 그 다음에 요청한 놈이 뒤에 이런 식으로 쌓인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작업 Q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리는 먼저 여러분이 들어온 놈이 먼저 처리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업 Q라고 하는 요 Q 의미가 이제 자료 구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큐라는 용어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이 메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먼저 보낸 것이 먼저 처리되죠, 그죠? 먼저 메시지를 보낸 것을 먼저 처리한다고 그래서 메시지도 여러분 큐에 저장을 해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리포 구조는 스택 구조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피포 구조는 큐 구조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자, 여기서 용어 좀 여러분 알아둡시다. 요거는 여러분 코딩 테스트 할 때도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스택 구조에서 여러분이 집어넣는 이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 푸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하나를 빼는 작업을 뭐라고 그런다? 팝이라고 합니다. 팝. 그래서 푸시 팝. 스택에서는 푸시 팝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에서는 여러분이 넣는다를 오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빼는 것을 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러분 폴 이야기 어디서 한번 나왔죠? 아까 우리 트리셋 트리맵에서 폴 퍼스트, 폴 라스트 그런 게 있었지, 그지? 폴은 여러분이 무조건 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객체들을 쓸 때 메소드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메소드 자체가 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푸시는 넣는 거, 팝은 빼는 거, 오퍼는 이제 여기다 넣는 거, 폴은 빼는 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자, 스택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JVM 스택 메모리다. 아까 조금 전에 내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Q를 응용한 대표적인 예가 스레드 풀. 우리 책에서 스레드 풀에서 작업 Q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스택 구조를 제공하는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 보자. 정확하게 요 이름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포 자료 구조를 구현한 클래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스택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택. 그러면 java.util의 스택 이게 들어가 있죠. 자, 이 스택 클래스는 뭐를 상속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벡터를 상속해서 만들어졌죠. 그럼 이거는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메소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푸시 팝 이게 보입니까? 그래서 푸시는 저장할 때 쓰는 거고 팝은 뺄 때 쓰는 거죠. 푸시 팝 여기 보이고 있죠. 물론 다른 메소드도 있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푸시와 팝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이제 확인했고요. 자, 여기 예제는 여러분 동전통 우리가 동전통도 우리가 스택 구조 맞죠? 여러분 이렇게 동전통이 있으면 여러분 동전이 밑에 이렇게 깔리잖아. 맞습니까? 물론 이게 용수철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위에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위에 거 뺄 수 있고 또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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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동전통을 생각을 하면서 이 예제를 해보자. 먼저 여러분 동전 하나하나 이 동전 하나하나의 객체를 이렇게 설계해보자. 그래서 동전은 여러분이 가격이 있으니까요. 이제 value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선언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외부에서 받아서 이제 여기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 파이널을 넣는 게 더 좋았어요. 그죠? 그러면 동전이 10원이 됐다가 100원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여기 파이널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 value는 동전에 적힌 그 동전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get 메소드 있고 자 이게 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스택에 동전을 내가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코인이라는 객체를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코인 박스를 갖다가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푸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코인을 1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이제 10원짜리를 이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장한 게 100원이니까 100원이 제일 밑에 깔리는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50원이 깔리고 500원이 깔리고 그 다음에 10원이 깔리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while문에서 지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코인 박스가 비어 있느냐 이 말이죠. 그지? 이제 empty는 비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동전통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제일 위에 거부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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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 네 개를 다 빼고 나면은 비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택이라고 하는 이 객체는 is empty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비어 있으면 얘가 true, 비어 있지 않으면 false겠죠. 그래서 비어 있지 않으냐 이 말은 꺼내올 게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하나 꺼내와, 팝 하나 꺼내와. 꺼내온 게 이제 결국은 코인 객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다. 그래서 동전에 이제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while문이 총 몇 번 도냐면 이제 안에 4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팝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4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팝이 4번 실행이 되도록 이제 while문이 4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출력된다. 그러니까 저장했던 순서와 반대 방향이죠. 맞죠? 그 이유를 잘 알아라. 여러분 스택 구조가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저장할 때는 이 방향이지만 나올 때는 위에 거부터 여러분 나온다는 거. 자, 이 Q 같은 경우는 요 이름 그대로 제공을 하긴 하는데 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뭐가 있어야 돼? 구형 클래스가 있어야죠. 그럼 찾아볼게요. Q. java.util의 Q. 자, 제네릭 타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이 구현한 클래스. 자, 이 Q를 구현한 클래스가 이런 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것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했던 클래스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링크드 리스트 나오네요. 그죠? 다른 거는 여러분이 사용을 안 해본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스레드 풀 작업 큐 만들 때 여러분 이거 썼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 큐 인터페이스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자, 객체를 만들 때는 뭐를 만들었어요?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었죠. 그죠? 근데 어디에 대입을 했다? q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대입했죠. 그러면 이 Q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 객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Q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뭔데? 자, 저장할 때는 offer, 이제 뺄 때는 fall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밑에 보세요. 메시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 이제 커맨드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누가 메시지를 보냈느냐? to.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과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드에 저장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 실행 클래스에서는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링크드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Q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에 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장되는 객체 타입을 메시지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할 때는 오퍼가
저장한다고 그랬으니까 오퍼하고 나서 메시지 객체를 3개를 저장을 했어요. 이게 제일 먼저 저장한 게 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한 게 얘고 그 다음에 저장한 게 요거죠. 자, 그러면 이런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아까하고 똑같죠? is empty. 이게 비어있지 않다면 폴 가져와. 그러면 뭐부터 가져와요? 먼저 여러분이 오퍼한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부터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 얘 가져오고 그 다음 얘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스위치문에서 이 커맨드가 뭐냐에 따라서 뭐 send 메일이냐, send SMS냐, 뭐 send 카카오톡이냐. 그래서 이 커맨드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출력 내용을 이제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제의 목적이 뭐냐? 저장이 된 이 순서대로, 즉 오퍼된 이 순서대로 이제 폴이 된다. 그래서 얘가 먼저 폴이 된다. 그 다음에 얘, 이런 식이야. 이거 이해되십니까?